3월 모의고사입니다. 3월 모의고사입니다. 당장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그래서 그 한 달 남은 목표를 향해서 시험 범위는 그 급수까지야. 아마 도형문제 이번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범위가 작아서. 됐죠? 범위가 넓으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됐죠? 자, 수다는 여기서 떨고요. 그럼 또 시작해야죠. 저의 판서 시작. 그쵸? 자, 우리 한번 전체적인 또 복습을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미분법 끝날 때까지 할 겁니다. 지겨워도 들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자산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됐죠? 기본적인 거는 선생님이 지금 앵무새처럼 지금 몇 번째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지겹겠지만 저도 지겨워요, 사실은. 근데 꼭 기억했으면 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자, 무리수 2가 있습니다. 무리수 2는 대략 2.7 정도 되는 숫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과 동일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3단원부터 복습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우리는 극한을 배웠습니다. 제가 진짜 목이 좀 잠겼거든요. 사실 어제 편도가 부어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끝물에 낫는가 해서 커피를 한 잔 마셨더니 또 갔어요. 근데 오늘도 커피를 못 이겨서 커피를 마셨다가 지금 또 목이 싹 잠긴 거예요. 지금 목 조심하세요. 알겠죠? 감기는 아닙니다. 알겠죠? 오로지 목만 잠겼거든요. 코로나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코로나면 더 심각했을 거예요. 좀 목소리 안 나왔을 겁니다. 됐죠? 자, 극한에 대해서는 크게 한 4덩어리로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4덩어리. 됐죠? 첫 번째 덩어리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가서 4덩어리만큼은 전부 다 1이 나옵니다. 이 4덩어리. 한 번에 그냥 세트로 묶어버리자고. 대표적 누가 있어요? x분의 2x-1, x분의 ln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분의 sin x, x분의 탄젠트 x 이렇게 4마리가 전부 다 1입니다. 그 다음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거랑 이제 유사판들이 좀 나오죠. a의 x-1 같은 경우는 ln a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a 로그 a의 1 플러스 x는 ln이죠. ln a분의 1이다. 미적으로 좀 오랜만에 하나봐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했을 때는 2분의 1입니다. 일단 요 정도까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일단은요. 됐죠? 그랬을 때 극한의 특징은 항상 여기 있는 x들 전부 다 같은 형태여야만 한다. 그래서 문제마다 차이가 있지만 문제마다 여기가 조금씩 다르게 될 때는 거기에 세팅값을 맞춰서 생각은 해야 된다. 당연히 우리 기본 극한 하나는 알고 있어야 돼. 누구? 미분계수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미분계수 공식이 뭐예요? f'a라는 친구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 a의 형태는 분명하게 알고는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모르고 넘기면 미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됐나요? 혹시 저거 돌아가고 있나요? 혹시 꺼지면 꼭 얘기해 주세요. 복습은 잘려도 돼요. 복습은. 근데 개념 잘리면은 저는 상관없지만 옛날 거 보면 되니까 여러분도 제 옛날 2년 전에 찍은 아주 뚱땡이 같은 저희 모습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미분법. 자, 미분법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됐죠? 그래서 대표적인 미분법 2의 x를 미분하면 2의 x입니다. a의 x를 미분하면 a의 x ln a입니다. 그 다음에 ln x를 미분하면 x분의 1입니다. 로그 a의 x를 미분하면 x ln a분의 1입니다. 여기 4개는 3단원. 4단원에서는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5단원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어떤 미분법을 배워? F분의 G에 대한 미분법을 배워요. 목세 미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세 미분법. 그래서 이제 좋을 때가 됐군요. 자, 목세 미분법은 어떻게 구해요? 밑에 거 제곱분의 자미모마 모미자. 됐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 병정고인 놈이 만든 겁니다. 지가 지 맘대로 만들어가지고 만든 거고요. 당연히 곱미분하고 비교는 하셔야 됩니다. 곱미분은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됐죠? 더하기냐 빼기냐 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목세 미분법을 통해 나머지 삼각함수들이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삼각함수 탄젠트를 미분하면 누가 되냐면은 시컨트 제곱 x. 그 다음에 시컨트를 미분하면은 누가 되냐면은 시컨트 탄젠트. 그 다음에 코시컨트를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 코탄젠트를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코시컨트의 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를 어떤 거 했었냐면 합성함수 미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합성함수 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미분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겉에 거를 미분하고 속의 거를 미분합니다. 겉미분과 속미분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x의 n제곱을 미분하는 형태는 선생님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n의 범위를 정수에서, 즉 원래는 자연수에서 어디까지 정수로 넘어갔다가 실수까지도 확장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합성함수 미분법 다음에 나왔던 거는 바로 매개변수 미분법이었습니다. y가 ut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x가 vt라고 만약 되어 있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dy dx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u''t v''t 이렇게 구하기로 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했던 거 음함수 미분법은 그때 가서 맞춰줘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x에 대해서 한 번 더 쫙 미분하고 y에 대해서 쫙 한번 미분해서 dy dx 만들어주면 된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함수 미분법이 하나 있었죠. 역함수 미분법은 f 인버스 f가 결국 x입니다 라는 것을 기준 잡아서 됐죠? 저는 항등함수를 기준 잡습니다. 그것을 미분한다고 생각하세요. 미분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f 인버스 프라임 fx 곱하기 속미분 한 지문은 1입니다. 결국에 f 인버스 프라임 fx는 f 프라임 x분의 1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크게 두 내용을 보았습니다. 두 내용이 뭐였냐면은 바로 첫 번째는 접선. 자, 접선의 공식은 뭐였어요? y는 f'(t) x-t 플러스 ft라는 식을 적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잠시 했었고요. 이건 수투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이야기 했냐면은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했어요. 증가와 감소. 증가는 뭐였어요? 미분을 했을 때 0보다 큰 친구 또는 프라임 했을 때 크거나 같은 친구. 증가했을 때 반대 방향은 얘는 되지만 얘는 안 된다 얘기했었습니다. 됐나요? 이 방향은 안 됐었습니다. 왜? 어떤 모양 때문에?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증가는 하고 있지만 중간에 일정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 될 수 있습니다. 발열가 생길 수 있다. 됐죠? 자, 그리고 증가 감소하면서 또 같은 이야기 뭐 했어요? 바로 극대와 극소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극대와 극소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요? 우리는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는 그 포인트 맞나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 포인트들을 극대와 극소라고 한다.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함수는 대부분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분 계수가 0인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됐나요? 제가 여기서 복습하지 않은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아마 그 친구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코 복합사 그 친구는 유튜브 영상 보내드렸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5번만 흥미어버려 보세요. 무조건 외워져 있습니다. 제가 안 외워도 여러분이 외워져 있습니다. 알겠죠? 암기법이잖아요, 하나에. 미안해요.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거든요.
오늘 할 이야기는요, 오목과 블록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오목과 블록. 페이지로 따지자면 189쪽에 있는 내용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내용 중에 하나가 더 있었네요. 하나가 더 있었던 거는 바로 이계 도함수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계 도함수. 이계 도함수가 뭐였어요? 라고 한다면 두 번 미분해서 0되는 친구를 의미했습니다. 이계 도함수는 뭐였다고? 결국 F2'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었다. 됐나요? 그냥 두 번 미분해주세요. 이 정도가 있었다. 라는 것까지만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데 뭐 한 10분이면 되겠네요. 아마 제 예상이긴 하지만요. 됐죠? 자, 오목과 블록은요, 사실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왜? 어차피 그래프 그릴 거면 오목과 블록은 필요한 건 맞습니다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만, 사실 그게 극값으로도 거의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제가 그래프 하나 그렸던 것 중에 하나는 극값과 마지막에 풀만 무한대로 보냈더니 0이 돼버려가지고 그래프가 어떤 형태가 하나 있었냐면 이런 형태가 하나 있었어요. 이런 형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었을 때. 됐나요? 이런 형태를 보면 사실 오목과 블록이 있어야 분명한 건 오목과 블록이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었다고. 됐죠? 어디가 오목이냐? 그러면 위로 오목, 아래로 블록 이런 식으로요. 맞죠? 위로 블록이라고 해도 됩니다. 위로 블록. 그쵸?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이런 식으로요. 블록 오목은 사실 반대 개념이겠죠. 그쵸? 이것도 위로 블록이니까 사실은 아래로 오목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원래는. 그쵸? 오목과 블록은 반대인 건 아시죠? 한쪽이 오목해지면 한쪽이 블록해지는 거잖아. 아니야? 맞아. 위로 블록은 아래로 오목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중3 때 처음으로 배웠던 곡선 함수가, 중3 때는 아니죠. 처음 배운 거는 그게 배웠어요. 정비례, 반비례를 배웠으니까. 곡선 함수 중 하나가 바로 y는 ax 제곱이잖아요. ax 제곱에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얘는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 분명히 그때 얘기합니다.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1 수업할 때 막 입모양으로 막 이러고 있어요. 막 미친 놈들이 그러고 있어요. 자, 아무튼 아래로 블록인데요. 아래로 블록을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위로 오목하다. 위쪽으로 오목한 표현이다. 근데 그 한쪽만 써도 돼. 블록 오목은 그냥 반대 개념이니까 한쪽만 써. 왜 헷갈리잖아. 얘 순간적으로 아래로 오목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나도 방금 여기 실수했잖아. 똑같이.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나 같은 경우도 한쪽만 이야기한다. 한쪽만. 됐나요? 얘는 위로 블록이었으면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얘는 아래로 오목하다. 이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걸 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거야. 됐나요? 그걸 이용하는 것이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계 도함수라는 친구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됐나요? 뭐 거기 189쪽에는 이런 구간에서 이런 형태니까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됐죠? 다른 표현으로는 이계 도함수로도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계 도함수로도 판단이 가능하다. 자, 이 친구를 한번 미분해 봅시다. 미분한 뭐예요? 라고 하면은 2ax입니다. 뭔지는 잘 몰라요. a가 0이 아닐 뿐이고요. 이 친구는 a가 0보다 크고 이 친구는 a가 0보다 작을 뿐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한 번 더 미분해 볼까요?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게 도함수거든요. 이게 도함수. 그렇죠? 이게 도함수. 한번 보여보면 2a예요. 그냥 뭐 구할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2a라는 친구가 여기서는 양수의 역할을 담당해요. 왜? a가 양수였으니까. 맞죠? a가 양수였으니까. 맞죠? 얘는 음수를 담당해요. 그 중에서 음수였으니까 a가. 맞죠? 그래서 아래로 블록일 때는 이계도함수가 양수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 블록일 때는 이계도함수가 음수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거야. 이게 다른데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또 하나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3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잘 그려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친구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됐죠? 이 친구는요, 미분을 해볼까요? 미분을 해보면, 뭐 요새 제가 어쩌다 릴스를 봐버렸는데, 그 2차 함수라는 BJ 아시죠? 그 롤로 유명하시는 그 BJ 한 분 계시는데, 3차 함수의 판별식이라는 얘기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됐죠? 그 사실 딱히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값이 있냐 없냐에 빠르게 찾는 방법일 뿐이라서 저는 딱히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거 꼭 안 외우셔도 됩니다. 알겠죠? 저는 많이 외우는 걸 좋아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구하면 되지 그 자리에서. 그럼 얘가 결국에 3을 묶어내서 x제곱 마이너스 1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거의 웬만하면 필요 없다는 사실. 됐죠? 그럼 얘 그래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될 겁니다. 뭐 그래프 못 그리진 않잖아 이거에 대한 그래프는. 맞죠? 그러면 봐봐 요 부분은 뭐가 돼? 요 부분은 위로? 맞죠?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야. 근데 여기 부분은 어때? 여기 부분은 아래로 볼록이야. 갑자기 바뀌게 되죠. 맞죠? 위로 볼록인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 함수로 바뀌었어. 맞나요? 그 바뀌는 지점을 우리는 뭐 수트 때 원래 얘기는 잘 안 해야 되긴 하지만 귀찮아서 얘기해버렸던 변곡점이라는 점이 되는 거예요. 곡선의 형태가 변하는 점입니다. 라고 해서 190페이지에 바로 나올 겁니다. 변곡점이라면서 바로 언급을 할 겁니다. 곡선의 형태가 바뀌는 점이라고 해서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럼 무슨 말이야?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이 됐다고. 이게 다야.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 또는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이 됐다. 이거야. 됐어요? 그럼 여기도 봐봐. 얘는 위로 볼록인 거예요. 사실 의미상으로는. 근데 갑자기 뭘로 바뀌어? 아래로 볼록이 돼서 요 점이 변곡점이 하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어요. 그럼 요 점이 변곡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위로 볼록이었던 적이 다시 아래로 볼록이 돼요. 그럼 요 점이 다시 한번 변곡점 3개 있는 친구다. 변곡점 3개 있는 친구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생각해봐. 방금 선생님 이론이 맞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위로 볼록일 때는 이계도함수가 음수라면서요. 맞죠? 음수라면서요. 아래로 볼록일 땐 이계도함수가 양수라면서요. 양수로 바뀌어야 되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다. 또는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중간에 누구를 무조건 지나가야 된다고? 0을 지나가야 된다고. 이게 무슨 값 정리라고? 사이값 정리라고. 음수에서 양수로 바로 점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원래 서서히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굴 지나가야 돼? 0을 지나가야 돼. 맞나요? 그러니까 이 변곡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사실 2'이 0이 되는 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야. 마이너스에서 0을 거쳐서 플러스 되는 거야. 플러스에서 0을 거쳐서 마이너스 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의미가. 왜? 이게 F' 그래프잖아요. 사실상. 이게 F' 그래프인데 F'의 기울기가 2'인 거야. F'의 기울기가 2'인 거야. 그러면 미분해보세요. 선생님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 좀 해보게. 미분해보세요. Y2'은 어떻게 돼요? 그냥 6x 맞죠? 6x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프상으로도 이렇게 돼. 여기가 0으로서 올라가는 그래프야. 그러면 x축, y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음수지역, 여기는 양수지역이야. 이미. 맞죠? 근데 변곡점은 0이 돼야 된다 했잖아. 여기가 0이란 말이야. 여기가 0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음수되는 지역, 위로 볼록 맞네, 위로 볼록 맞네 이거야. 아래로 볼록 양수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다라는 거야. 결론은. 이게 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래프의 구조를 이제 더 따질 때 앞으로 우리 증간표 그렸잖아요. 사실은. 맞나요? 증간표 그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그래프 상에서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x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때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이라서 체크를 해놓고 0에서는 변곡점이라서 체크를 해놓고 1에서는 극값이라서 체크를 해놔 이런 거야. 이제 만약에 표를 그린다면 이 표에 대해서 F2'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거야. F2' 됐나요? F2'에 대해서 기준으로 잡는다면 0일 때만 0이야. 나머지는 싹 다 음수, 양수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음수, 양수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F'은 어떻게 돼요? F'은 누구에서? 얘와 얘에서만 0이었을 뿐이야. 1과 -1에서 하면 0이었을 뿐이야. 맞아요? 얘 그래프 그리면 원래 어떻게 돼? 얘 그래프 그리면은 얘는 1과 -1에서 여기 안에서 음수잖아요.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얘 어떻게 그리는 거야? F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라는 거야? 라고 질문한다면 이런 거야. 증가하긴 하는데 어떻게? 위로 볼록하게 증가 중이야. 이렇게 체크해달라는 거야. 우리가 원래 그랬던 건 뭐예요? 그냥 짝대기 찍 이거밖에 안 했단 말이야. 사실은. 맞죠?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그릴 거라는 거야. 조금 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감소하면서 위로 볼록이야.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 이런 거야. 근데 감소하면서 얘는 뭐 변곡점이 의미 없고요. 감소하는데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었어. 아래로 볼록. 그래서 이렇게 곡선 형태를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얘는 위로 이렇게 해준다는 거야. 왜? 아래로 볼록이면 증가해야 되거든. 그거를 이쁘게 이어놓으면 어떻게 돼? 이 곡선을 이어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한 함수를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변곡점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런데 저는 변곡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변곡점 좀 연습하기 위해서 좀 두는 편이고요. 무슨 뜻인지는 혹시 이해되셨나요? 제가 안 쓰고 싶어서 안 쓰는 건 아닙니다. 됐죠? 꼭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안 쓰는 걸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연습해야 되니까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 192쪽으로 바로 좀 넘어가 볼게요. 192쪽으로. 거기 빈칸 채우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도 금방 푸실 것 같아서 제 목이 되는 만큼 먼저 설명 좀 하고요. 자, 예제 14번인데요. 첫 번째,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구해달라고 문제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오목과 볼록을 조사해달라.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얘는 오목 볼록 조사하면은 결국 미분부터야. 미분해봐. 3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될 거야.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은 이 상태에서 바로 푸셔도 됩니다. 사실 어떻게? 이렇게 푸는 거야. 3차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곡선 형태 그려. 왜? 얘가 3x로 묶으면 x-2 되는 거 알거든. 그러면 나 여기 뭐인 거 알아? 0인 거 알고 여기 뭐인 거 알아? 2인 거 알아. 맞아요? 일단 이 정도는 알잖아요. 맞죠? 혹시 저랑 수업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3차 함수는 비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비율. 그 비율은 어느 점을 기점으로 사실 쌓는 거냐면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기준에서 1대1대1대1이었습니다. 사실 1대1대1대1이었어요. 여기 증명해볼까요? 아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나왔습니다. 맞죠? 정중앙에 누가 있어요? 사실 0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됐어요?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극값의 정중앙에 변곡점이 있습니다. 됐나요? 변곡점이 있습니다. 항상. 모르겠다면 어떻게 하면 돼? 한 번 더 미분해봐. 한 번 더 미분하면 바로 증명이 돼. 6x-6이라서 실제로 x가 1일 때가 증명이 된다고. 됐어요? 3차나 4차는 이런 식으로 금방 찾으셔도 됩니다. 됐죠? 4차도 제 비율 하나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3대1. 그것도 써도 됩니다. 그것도 변곡점 기준이에요. 됐죠? 목이 좀 많이 잠기고 있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오목하고 언제 몰라. 한쪽만 써. 말도 힘들어. 그럼 어떻게 얘기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요 1까지는요 위로 볼록해요. 이거야. 근데 1부터 무한대까지는 아래로 볼록해요. 이런 거야. 그럼 변곡점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 1, 몇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왜? 그때점이라고 한다면 그때도 1, 뭐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 변곡점은 여기다 1을 쳐넣어서 1,3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그냥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게 다라는 거예요. 3차는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사실은. 근데 두 번째처럼 뭐 나오는 거? x, 2의 x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얘는 무슨 미분해야 돼? 얘는
그냥 곱미분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y''은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해봤자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맞죠? x가 언제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극값을 갖겠구나. 극값을 갖겠구나. 이렇게 체크하자는 거야. 됐나요? 자, 두 번째로는 y2'은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한다면 얘 미분해보세요. 앞에 거는 뭐 미분해보세요. 2x 그대로지만 뒤에 거 x, 2x 또 나왔잖아요. 얘 미분하면 누구야?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버리면은 2x로 묶어버리면 2 플러스 x가 돼버려. x가 마이너스 2에서 변곡점이 될 거라는 거예요. 변곡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나요? 그래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체크해 봅시다. 자, 얘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 어차피 다음 챕터라서 바로 제가 그래프 연습을 뭔 말이야,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좀 시켜볼까 합니다. 됐죠? 자, 쭉쭉쭉 마이너스 2 쭉쭉쭉 마이너스 1 쭉쭉쭉 이렇게 갈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 그래프 이렇게 그릴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은 F2' 안 그래도 되긴 하지만 연습 삼아서만 좀 해보자고요. F2'에 대해서. 됐죠? F2'에 대해서 자, 이거 1차 함수 못 그리진 않잖아. x 플러스 2에 대해서. 맞죠?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를 기점으로 왼쪽은 음수, 오른쪽은 양수인 친구입니다. 그래서 음수, 양수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2'에 대해서. 그리고 F'에 대해서는 얘는 0입니다. x-1도 x 플러스 1도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음수, 양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의 형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야. 마이너스일 때 모르면은 다시 한번 딱 봐. 마이너스일 때는 위로 블록이라고. 됐죠? 위로 블록이면서 감소해야 돼요. 이렇게 내려가 주세요 이거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래로 블록이면서 감소해 주세요. 이렇게 형태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얘가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변곡점. 됐어요?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위로 올라가 주세요. 어떻게? 아래로 블록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극소가 되버리는 거예요. 변곡점을 알면은 특징은 뭐냐면은 극대극소를 빠르게 알 수 있다는 사실 하나가 있긴 합니다. 됐나요?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요. 얘 그래프는 본 적 없을 겁니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넣으면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 음수라는 거예요. 어쨌든.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에서 꺾여가지고 이렇게. 선생님 얘 점근선 있나요? 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마이너스 무한대분해 보시면요. x를 마이너스 무한대 보낸다는 거는 t를 무한대분해서 마이너스 t2에 t 이거 보내겠다는 뜻인데요. 됐죠? 치환하겠다는 뜻인데요. 됐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원래 x였죠. x였던 걸 마이너스 t로 바꾸기 때문에 얘가 역수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무한대로 가게 되면요. 지수가 훨씬 빠릅니다. 1차 함수보다는 지수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0으로 가까이 갑니다. 요거까지 마지막에 따지는 것이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예요. 요거까지 마지막에 따지는 것이. 이것이 이따가 나올 챕터라는 거예요. 이따가 나올 챕터. 그래서 지금부터 볼 녀석들이 사실은 쉬운 놈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변곡점을 누가 구하고 싶겠어? 나는 안 구한다는 거야. 사실 선생님이. 안 구해도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미적분. 수투는 뭐 3, 4차 그냥 그리면 됩니다. 하지만 미적분만큼은 이따 그래프 그리고 싶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되셨죠?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fx를 뭐라고 설정했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그나마 3차 함수 나왔을 때가 쉽다고 2,5라는 변곡점을 가졌대요. 됐죠? 그럼 뭐부터 해? 2,5가 변곡점이라는 건 말 자체가 대입부터 하라는 거야. 대입. 그래서 5는 8-4a 더하기 2b-1입니다. 이렇게 먼저 첫 번째 식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미분해봐. 먼저 미분 3x 제곱 2ax 플러스
플러스 b. 한 번 더 미분해봐. 6x 마이너스 2a. 가 2를 넣었을 때 0이 되었어 라는 뜻이야. f2 프라임 2가 0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a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6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걸 여기다 넣어서 b도 구해주면 된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이제 여러분은 극값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변곡점에서도 이런 게 하나 더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더 생겼구나. 이 말 혹시 이해되셨나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예제 16번입니다. 16번까지만 하고 시작. 알겠지? 나도 조금 힘에 받치거든. 이게 원래 생명을 배우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목이 원래 좀 어느 정도 중추죠. 목이 티로신 나오는 그 부분, 그렇죠? 아저씨 목이 힘이 안 들어가니까 전반적으로 힘이 쫙 빠진 느낌입니다. 몰라요. 저 생명을 잘 안 배워서 잘 모르겠지만 맞을 거예요 아마. 일단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렇지? 자, 그래프 그리기는 항상 첫 번째로는 극값 구하세요. 누구랑 똑같아? 수투랑 똑같습니다. 수투처럼 가장 처음에 먼저 뭐 해달라고? 그냥 그래프 그려주세요. 아니 그래프래. 극값을 찾아주세요. 극값을 찾으려면 또 미분법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분법 좀 연습해보세요. 제발. 알겠죠? 그래서 미분을 합시다. 큰일 났네. 내일도 목소리 안 나올 것 같아. 나도 이상한 느낌이 드네요. 자, 미분하면요.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그대로. 분자 미분 그대로. 없어요. 안 적으셔도 돼요. 분자가 미분하면 0이니까. 그리고 빼기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에가 3인가요? 아 그랬습니까? 감사합니다. 뭐 사실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뭐 그렇다고 합시다. 자, 아마 투프라임한테 좀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럼 얘가 0 되는 거 찾아주세요. 그러면 분모는 제곱돼 있어요. 0 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맞잖아. 그럼 누가 중요한 거야? 분자가 중요한 거야. 맞죠? 분자가 마이너스 6x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아, x가 0일 때가 극값이구나 이렇게 적어놓고 생각하라는 거야. 극값이구나.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는 변곡점 찾아주면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사실은 나 안 찾을 거야. 안 찾을 거야. 두 번째는요. 뭘 확인하냐면요. 그래프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체크할 겁니다. 얘는 제곱밖에 없어요. 사실은. 맞죠? 얘는 우함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0에서 극값이 된 겁니다. 0에서 극값이 된 겁니다. 됐나요? 세 번째로는요. 아까 저 친구도 저기 14-2번도 선생님 말이 뭐 했냐면은 무한대로 보내봤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라도. 맞죠? 플러스 무한대는 무조건 무한대니까 뭐 저건 답이 없었고요. 맞죠? 얘는요. 양쪽으로 무한대를 보내보세요.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꼭 보내보세요. 보내버리면 2차분의 상수예요. 무조건 무한대분의 상수가 돼버려요. 그럼 무조건 뭐가 돼버려요? 0으로 가까이 갈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나요? 0으로 가까이 갈 거라고. 이해됐어요? 근데 극값은 더 있어 없어? 없어. 극값은 더 없단 말이야. 맞아? 극값은 0 하나밖에 없다고. 맞아? 그럼 0 넣으면 얼마야 일단은? 0,1을 담당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될 거야. 그래프는 선생님처럼 직감으로 이렇게 그리라는 거야. 0,1을 먼저 체크해. 근데 내 목표는 무한대 보냈을 때 더 이상 극값은 없어. 극값도 없는데 두 번째로는 무한대 보내면 0으로 간대. 그러면 너는 알 거야. 확통. 그 모양. 요런 모양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얘가 양쪽으로 무한대로 가까이 가면서 됐죠? 가까이 가면서 극대값이 돼요. 그럼 왜 극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극대냐? 맞죠? 이 친구 보세요. 마이너스 6x였어요. 마이너스 6x는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얘가 0을 넣었어요. 맞죠? 0보다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요. 증가하다 감소하게 된다고. 증가하다 감소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극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첫 번째. 됐죠? 그럼 선생님 진짜 변곡점은 여기 두 개밖에 없습니까? 왜?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두 개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연습 삼아서 미분 한번 해보자는 거야.
N+3. 그래서 F2'은 어떻게 돼? F2'은 분모 제곱이라서 4제곱 됩니다. 얘 제곱이라서 함량합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돼? 분자 미분 그대로 마이너스 6 x제곱 플러스 3 빼기 더하기를 할게요. 여기 마이너스 6x였으니까 그대로 얘 미분, 분모 미분이라서 얘가 합성함수 미분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요. 됐죠? 근데 공통인칭은 너무 많죠? 자세히 보면 x제곱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3 하나씩은 약분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제곱이었습니다. 됐죠? 하나가 약분되는 겁니다. 하나가 약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가 남는 게 마이너스 6, x제곱 플러스 3 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4, 24x 이렇게 나올 겁니다. 24x 됐나요? 이거 가지고 정리하면 2개 나올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상당히 빡셉니다. 미안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직 그래프는 뒤에 한 2-3개가 더 남았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